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예전에 간헐적 단식에 대한 경험을 나누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제가 금식을 포함해서 간헐적 단식을 한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팁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근조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일단 금식을 한 목적은 자기 컨트롤? 이렇게 온전히 하루를 좀 굶어보면서 속도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내가 나를 다스리는 느낌이 더 강했거든요. 그걸 하고 싶다. 내가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그 시간을 식욕 조절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서 제가 저를 다스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중에서 하나가 또 금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이랑 금식은 되게 다른 거잖아요. 금식이 훨씬 힘들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또 간헐적 단식과 진행을 했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의 핵심은 무리 없이 하는 거예요. 절대 나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1번,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고, 일단 금식을 저는 1년에 한 두세 번씩을 했었어요. 언제부터 했냐면 20대 초반부터 거의 한 10년 동안 1년에 두세 번씩을 했었으니까 10년 루틴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오래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하루 종일 굶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아침에 9시에 눈을 떴다. 그러면은 그날 12시까지도 아무것도 안 먹고 잠을 자고 그날 아침에 또 9시에 일어났으면 그때 먹는 거니까 24시간 금식이죠. 이거를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했다라는 거죠. 10년간. 그리고 제가 되게 극적으로 금식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한 달을 딱 잡아서 매주 토요일마다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금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는 거죠. 2달까지도 해본 적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한 4년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5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금식은 이런 식으로 한 달이나 2달 동안 매주 토요일 24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한 달 정도 하잖아요. 키로수로 비교를 하면 한 4kg가 빠져요. 근데 제가 이 4kg를 빼고 싶어서 뺐다라는 것보다는 그때도 다 목적이 있어서 한 거였거든요. 그냥 저는 내가 목표한 거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정신을 다잡고 싶을 때 금식을 해요. 이런 식으로 저는 금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극적인 매주의 금식, 매주 한 번씩의 금식을 했던 때가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최근 5년 동안은 이런 극적인 금식은 한 적이 없어요. 24시간 금식에 대해서도 뒤에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점점 이제 나이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완전 통으로 굶는 거는 이제 추천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는지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일단 간헐적 단식 루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어떻게 했었냐면 오전 11시부터 6시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오후 6시 반 정도까지 이때 안에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11시부터 6시까지니까 거의 7시, 7시간 반 동안만 이제 두 끼 정도를 나눠서 먹었고요. 11시나 11시 반쯤에 첫 끼를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두 끼만 먹었었고 그리고 요즘도 저는 두 끼만 먹거든요. 세 끼를 안 먹은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배고파서 잠이 안 온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배고파서 잠이 안 오는 것보단 좀 지쳐서 잠이 들더라고요. 이게 공복이 길어지면 저는 좀 지쳐요. 그래서 이제 지치는 그 무드에 빠져서 잠이 드는 타입인데 어쨌든 너무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자겠다, 속이 쓰리다 이런 분들은 이제 물도 당연히 드시지만 티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면 사실 티도 마시면 안 되거든요. 금식도 여러분 금식을 잘못 이해하고 계셔서 뭐 티도 마시고 뭐 메밀도 우려서 드시고 이런 분들 많은데 안 돼요. 사탕도 드시는 분도 있고 껌 씹는 분도 있거든요. 절대 안 돼요. 진짜 온전한 금식은 그냥 물만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안 마시는 좀 그런 스타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저는 추천하지 않고 저는 금식할 때는 맹물만 마셔요. 생수만. 근데 그것도 이제 미온수를 먹는 게 하나의 팁이거든요. 그냥 생수만 마셔도 되게 몸이 냉해
둔해지고 저처럼 찬 성질의 이런 몸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더 안 좋기 때문에 맹물을 마시되 미온수로 드시는 걸 추천을 하고,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그 쓰라린 속을 못 다스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면 티를 드시기를 바래요. 캐모마일이나 페퍼민트, 달지 않은 과일차, 그러니까 과일청 말고요, 아예 단맛이 없는 과일차가 있어요. 특히 저는 이제 유럽에 오래 있었으니까 유럽에는 그런 과일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엔 직구가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완전 굶는 거보다는 아침에 오늘 이제 금식을 할 거다 했을 때, 최근에 제가 금식을 한번 했거든요. 하루를 금식을 했는데 한 달 전쯤에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먼저 마시고, 한 컵 정도 마시고, 그러고 나서 꿀스틱 요즘에 잘 나오잖아요. 꿀스틱을 하나 먹어요. 아카시아 꿀이든 뭐 야생 꿀이든 꿀스틱을 하나 따뜻한 물이랑 이제 섞어가면서 마셔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일단 꿀에도 에너지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 금식을 하다가 최근에는 제가 몸이 예전처럼 안 되겠다라는 걸 너무 잘 느꼈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자 했을 때 이렇게 꿀을 먹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근데 꿀이 좀 안 받는 분들은 역시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원래 꿀이 좀 잘 받아서 이런 식으로 꿀 하나를 먹고서 미온수를 계속 먹으면서 금식을 하루를 했거든요. 그리고 요즘 간헐적 단식은 어떻게 진행을 계속 하고 있냐면, 요즘에도 이제 두 끼를 먹으니까 두 끼를 먹으면 간헐적 단식이 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한 끼가 빠져버리니까. 요즘은 11시나 12시에서 8시 사이, 그러니까 조금 길어졌죠. 밥을 먹는 시간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허용되는 시간이 9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바뀐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은 넓게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정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제 루틴에 맞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헐적 단식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루틴에 맞는 두 끼를 먹으신다면 그 두 끼가 적정한 선에 이렇게 놔줬을 때의 시간을 한번 보시고 정하시는 걸 당연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몸이 따뜻한 체질이라고 해도 음식을 안 먹으면 추워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나는 못 견디겠어 이러신 분들은 사탕, 껌 이런 거 제발 드시지 마시고 차를 드시는데, 차도 팁이 있어요. 속이 쓰리거나 자극적인 차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생강차 이런 것도 몸을 따뜻하게는 해주지만 빈속에 먹기에는 자극적이고, 레몬차 이런 것들도 산이 많잖아요. 그렇게 위산이 많이 올라오는 원재료의 과일차나 이런 것들은 또 안 돼요. 그래서 잘 고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몸을 차게 만드는 성질의 차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맞춰서 하시면 생각보다 금식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금식이나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좀 주의해야 되는 저만의 그런 점들을 팁으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자면, 운동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근손실이 또 잘 일어나기 때문에 식단 관리도 평상시에 단백질을 잘 챙겨 먹으면서 해주지 않으면 영양이 쭉쭉 빠지기 때문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빨리 늙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탄력이나 이런 걸 위해서도 근손실을 막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충분한 그런 식단과, 그리고 운동도 적당히 해주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무리해서 하는 운동은 그렇게까지 필요 없고, 저도 막 무리해서 운동을 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과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식단,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면 좋고, 그리고 금식하는 당일에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요일을 딱 정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활 루틴을 봤을 때 활동량이 제일 적은 그런 요일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토요일이랑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을 활동량이 제일 적은 날로 잡았을 때 금식이랑 이렇게 겹쳐도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보통 금식을 했을 땐 토요일에 했었고, 평일 중에도 일을 좀 덜 하는 날이나 이런 날로 정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무리하면 안 되는 루틴 그 안에서 금식 날짜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플러스로 전날이랑 다음날까지도 조금 내가 무리하지 않는 그런 일정일 때만 금식을 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컨디션이 나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루틴에서 선택한 날이 금식 날이 돼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지켜서 해야지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음날 너무 활동량이 많으면 또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고 나서 다음날에 금식을 해도 금식하는 날이 괴로워서 두 번 다시 금식 안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금식이란 거를 그래도 할 만한 루틴으로 잡고 싶다면 첫 번째 경험도 되게 중요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는 거를 인지시켜 줄 만큼 그래도 좋은 경험 안에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금식할 때 엄청 힘들었다 이런 경험을 스스로 만들질 않았어요. 활동량도 좀 줄이고 뭐 걷는 정도로에만 뭐 이렇게 루틴이 있는 날에만 하고 이랬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간간히 이런 걸 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금식 후에는 그럼 어떻게 식단을 하면 좋을까? 죽도 많이 드시는데 흰죽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니거든요. 당도 확 올라오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당이 확 또 오르면 당 쇼크 이런 거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양을 좀 줄여서 기름기가 없고 먹으면 괜찮은 그런 음식 삶은 달걀 같은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먹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고구마나 이렇게 두부 이런 것도 괜찮고 차라리 간이 세지 않은 음식들로 해가지고 양을 조금 줄여서 일반식을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계란, 고구마, 두부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을 메인으로 금식 다음 날에는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금식한 다음 날에는 이제 커피나 유제품, 산이 많은 음식 이런 것들은 피해줘야지 장이 상하지 않는답니다. 우리 대장 내시경이나 위내시경 하고 났으면 그 날에 내시경 한 사진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상해 있어요. 좀 이렇게 염증 같은 것도 올라와 있고 그게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가 대장 내시경 받으려고 이제 굶잖아요. 내시경 받기 전에. 그래서 그런 걸로도 이미 자극이 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자극이 된 상태, 위산도 막 올라오고 빈속이니까 그런 데다가 유제품, 쓰라린 커피, 산이 많은 음식, 자극적인 거, 매운 거 이런 거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운 음식은 당연히 안 되겠고 금식하시는 분들, 이런 루틴이 있으신 분들은 매운 음식 같은 것들도 컨트롤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금식과 간헐적 단식의 루틴이다. 그리고 제가 살이 좀 많이 쪘었을 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패턴을 좀 가져가고 나서 알아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살을 당연히 빼고는 싶었지만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시작했을 때보다 그냥 간헐적 단식을 몸에 익히니까 잘 맞고 잘 맞는 대로 하니까 안 빠지던 살도 빠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보다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한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잘 맞아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억지로 막 운동하면서 막 식단하면서 계란만 먹어가고 닭가슴살 먹어가면서 운동을 했을 때는 살이 안 빠져서 놀랬거든요. 이렇게 안 먹고 운동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그러니까 되려 막 부종 때문에라도 살이 안 빠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부종도 좀 좋아지고 그러니까 살이 아니라 부종인데 살처럼 보이는 게 문제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좀 속을 맑게 비워주면서부터 피부색도 좋아지고 혈색, 뭐 피부결 다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루틴을 또 따라서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나 알고 싶은 것 또 남겨주시면 제가 다른 영상 통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